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476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이 미니 기사 유랑 예. 시즌 2. 좀 전에 잠깐 켰었죠. 네. 라이브를 켰었는데 그 오프닝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가. 네, 오프닝 마음에 안 들었어. 오프닝이 빵 웃기면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좀 안 돼서 그냥 껐습니다 우리가. 껐는데 놀랍게도 노따위 붙었어. 말도 한마디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4분 오프닝만 했는데 오프닝만 했는데 꺼졌어. 방금 그 영상이 야, 이 진짜 우리 노따 왜 우리 채널을 괴롭히지? 우리 채널 뭐 얼마나 많이 본다고 해서 그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오늘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광복절. 예, 광복절 특집으로 또 대단한 분 모셨잖아요. 이분이 왜 왔냐면 네. 우리 지난번에 그 변희재 김세희 대표를 연속으로 모시면서 네네. 아주 조회수가 떡상을 했단 말이죠. 그 여세를 몰아서 3연속 떡상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분을 모신 겁니다. 자, 우리 뭐 이름을 까먹었어요 방금. 정단녀, 정치 단절녀 손수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실물로 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이 얘기 두 번 하니까 되게 웃기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손수조 선생님 하면 되게 알겠는 게 그 구례여고 총학생회장을 출신으로 2012년에 총선에 깜짝 출마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붙었어요. 네, 2012년 벌써 예. 10년 전이네요. 예. 그러고 2012년. 그러고 나서 선거에서 패배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사라진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사라지진 않았고. 뭐라도 예. 했겠죠. 예, 뭘 또. 예. 한 번 더 2016년도에 한 번 더 나왔었어요. 그때 누구랑 붙었어요? 그때 이제 장재원 의원님 그때 네, 당선이 맞습니다. 되셨는데 예. 아니 그센 사람이랑 붙어. 그러니까 제가 장재원 의원이랑 붙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공천을 받았는데 장재원 의원님이 무소속으로 나오셨고요. 제가 네네네. 아. 예. 그때 민주당에서는 배재정 의원님이 나오셨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무소속 장재원 의원님한테 패했죠. 장재원 의원이 그때 쓰라립니다. 왜 무소속으로 왜 나온 그랬죠? 거였죠 그때? 공천을 못 받으신 거죠. 아, 그러니까 공천을 못 받고 이제 손수조님이 네네네. 공천 받으니까 빡 돌아가지고 나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시게 또 당선이 되셨기 네. 때문에 존중합니다 저는. 아깝게 졌다는 소리도 있던데요. 아닙니다. 제가 꼴등했습니다. 아니, 꼴등 하셨는데 그래도 비율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문재인 후보와 붙을 때는 네, 네. 거의 이제 많이 따라 붙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42점 몇 분가 이렇게 따라 붙었는데 네. 두 번째 때는 이렇게 표가 사실 나눠져가지고 아. 우리 쪽에서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어차피가 꼭 반드시 이기겠다는 그런 목표였습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도 상관없으니까 대신 문재인 후보한테 타격만 줘라 아, 뭐 이런 게 2012년에? 있었으니까. 후자. 후자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꼭 그 뭐 전략을 반드시 통한 거 아니에요? 예, 반드시 내가 뭐 배지를 달아야겠다 국회의원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진짜 이건 말이 안 되고 내가 뭔가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게 좀 컸어요. 네, 그러니까. 아. 근데 이제 상당히 결과가 그래도 좋게 나왔고 비등비등하게 나왔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 후로는 그럼 4년 동안 당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이라 그래서 네네. 4년 동안 아, 예. 계속 그 이제 지역구 관리를 하면서 당협. 당협 관리를 했었죠. 예, 그렇게 해서 당협위원장 이제 하셨구나. 공천까지 가고 했었는데 네. 지역구 관리를 했는데 표가 더 안 나온 거잖아. 아, 그러니까요. 이제 장재현 관리를 의원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대체? 죄송합니다. 제가 맞네요, 제가.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아쉽게 두 번째 선거에 패하면서 그 뒤로 정말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를 떠났죠. 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원래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정치인이라면 정말 연륜도 깊어야 되고 네. 경력도 많아야 맞아. 되고 막 이런데 어디 무슨 젊은 정치인이 뭐 그때는 심했죠. 하느냐 막 이런 왜냐면 인식 때문에. 제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한나라당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파란 잠바 입고 하다가 중간에 새누리당 바뀌어서 빨간 잠바로 바뀌어 입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 한나라당은 사실상 젊은 사람이 가기에는 네. 굉장히 막 찻대기 정당 이런 거 나오고 해가지고 맞아. 넌 진짜 기회주의지 아니냐. 뭔 젊은 사람이 한나라당을 가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었죠. 근데 원래 좀 보수 출신이었죠. 원래부터 보수? 성향이 보수였죠. 네, 전 이제 우파, 뭐 안보관도 그렇고 아, 예. 이제 뭐 복지 쪽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파 쪽이 전 맞습니다. 저 궁금한 게 진짜 가장 처음에 그러면 내가 정치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네. 딱 시작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당에 들어간 계기나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게 들으실 텐데 어릴 때부터 정치가 하고 싶었어요. 저는. 정치가 꿈이었어요. 오. 네, 언제부터 유치원 그래서- 때부터 그럼. 유치원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아니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초중고 계속 오. 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 그룹과 우리 단체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게 뭔가 사명감이 느껴지고 막 가슴 뛰어요. 전 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피가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게 스타일, 나대는 스타일 아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스타일 학생이다.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저희 때는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 이 세대는 정치를 꿈꾸는 아니죠. 세대가 많아진 거지 교수님, 이제부터. 아니 교수님 초등학교 때 꿈 뭐였어? 의사였어? 아니잖아. 잘 생각해봐요. 저 운전사가 꿈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차가 드문 시절이라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다 대통령이었잖아요, 꿈이. 근데, 아, 근데- 그 대통령의 꿈을
구체화를 시켜서 네. 이제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던 거지 뭐. 아니 사실상 생각해보면요. 김영삼 대통령도 26살 때 맞아, 국회의원이 26살. 되셨고 생각해보면 그렇죠. 40대 기수론이 뭐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그때부터 40대 기수론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 젊은 정치, 청년 정치는 있었어요. 맞습니다. 있었는데 이 586 세대가 쭉 한 20, 30년을 계속 쭉 하시면서 이게 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 때는 젊은 사람들 정치하는 게 이상하게 처음에 있었다가 살짝 사라졌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니 그래서 586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청년의 꿈을 뺏은 거군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하셨죠. 이 나쁜 놈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정치가 꿈이었는데. 네. 어떻게 그랬는데 보면은 정치를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그때도 이제 기자를 먼저 하고 싶어요. 정치부 기자. 아. 언론을 먼저 해서 언론인으로 이렇게 활동하다가 이대 나오셨죠, 나중에 이대? 예, 이대 이대 나온 여자. 방송 영상이랑 네. 국어 국문 같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기자의 꿈을 꾸고 기자 뭐 아. 작지만 작은 언론사지만 기자 활동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2012년에 판이 열린 거죠. 부산 사상구 내 고향에 네. 내가 언젠간 이곳에 정치를 해야겠다 생각했던 이곳에 아. 갑자기 문재인? 어. 갑자기?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정치적 역할을 현실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네. 어떻게 뛰어들면 좋을까? 아, 이거는 직접 출마해야겠다. 어. 그래서 그때가 그럼 27살? 27살. 27살. 대학 졸업하고 그 이제 회사 다니다가 회사 다닐 때. 이제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하기 딱 좋은 나이네. 딱 좋은 나이.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주변 분들은 아직 너무 어리다는 이제 말씀이 많으셨죠. 근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이렇게 기자 생활하고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례여고 총학생회장이 주례여고. 네네. 주례여고 유일한 경력인 것처럼 네, 해가지고 전 이대 나온지도 몰랐어요. 사실. 안 그래도 제가 고졸인지 아시는 분이 굉장히 고졸인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대 있는데 나오셨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뭐 어떻게 뭐 그 당시 한나라당에 전화해가지고 저 정치하고 싶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 방법도 저는 몰랐고 네이버에 쳤어요. 국회의원 공천. 아 그랬더니 뭐라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심사위원들이 나와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 예를 들면은 무슨 교수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재영입위원회라는 거 있더라고요. 네. 그 교수님 이름 쳤어요. 예를 들어 서민 교수님이 인재영입위원이다. 그럼 서민 검색을 하니까 교수님의 메일 주소가 뜨더라고요. 난 무조건 뽑았어. 예, 근데 그래서 그 메일에 이력서를 쓴 거죠. 아 메일에다가. 네, 네, 네. 거기서 먼저 요청한 전혀 게 아닙니다. 아니구나. 완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박근혜 찾아간 대통령께서 막 거지. 찾아 발탁을 하신 케이스가 전혀 아니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되게 염려하셨다고 해요. 나중에 저도 들은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력서를 썼잖아요 교수님한테. 네. 근데 이 교수님 날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내 메일을 읽을까 이분이 네. 그렇게 그러게. 생각을 하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일단 아침 9시 되면 메일 한번 열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한 7시, 8시에 그 맨 위에 내가 올라가 있어야겠다. 아. 그래서 새벽 밤 꼴딱 새고 기다렸다가 이제 아침에 이메일 딱 샌드위치. 넣는 거예요. 그거 진짜 나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잠깐 책상에 엎드려서 잤어요. 그리고 딱 아침에 눈 떠가지고 메일 한부터 봤지. 읽음 돼 있는 거예요. 읽음 돼 와. 됐다. 어쨌든 내게 들어갔다. 네. 그래서 바로 예비부 등록하고 뛰도록 그냥 뛰었어요. 오. 현장에 그냥 바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를 전혀 몰라. 당은 저를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구나. 몰랐어요. 당에서 그냥 어. 의도적으로 찍은 게 아니구나. 전혀 몰랐어요. 저는. 네. 참고로 제가 매일 읽게 하려면은 욕하면 돼. 제목에 욕을 해놓으면 돼. 난 무조건 읽어. 그때 제목이 제가 문재인 대항마로 나를 뽑아달라고. 네. 내가 왜 문재인 대항마로 아, 나오면 되는지. 당에서 의구한 게 아니라 아니고 먼저. 제 피셜로. 제 피셜로 내가 왜 문재인 대항마로 내가 나갈 수 있고 나가야 하는지를 와. 이제 이력서에 쓴 거예요. 이력서에다 쓴 거구나. 그러니까 제목, 메일 제목. 그게 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네요 보니까. 매일 제목. 문재인 그러니까 10년 만에 밝혀지는 이 출마의 진실. 출마의 여러분, 진실. 지금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난리나서 소름이라고 아. 소름. 그러니까 딱 메일을 그 받은 입장에서는 딱 그랬을 것 같지 않아? 딱 받고 뭐야 문재인 대항마 잠깐만 야 다 모아봐 회의 들어갔을 것 같아. 메일만 딱 야 이거 읽고 어떻게 이용할까 막 이런 거. 반응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해.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중에 언론사에 이제 기자가 된 친구가 먼저 있었겠죠. 그래서 수소문을 한 거예요. 그 서민 교수님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전화번호를 제가 받았어요. 네. 근데 전화하면 받나 안 받으시죠. 네.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어느 날 몇 시에 회의가 끝나는 장소를 내가 알아낸 거예요. 네. 그 앞에 가서 기다렸어요. 또 이제 들고. 나오시자마자 제가 메일 드렸던 손수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메일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이제 어필하고 제 프로필 드리고.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진짜 그 당시에 정말 쟁쟁한 후보들이 상당히 예비 후보들이 많았는데
정말 파격적인 공천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너무 각툭튀였죠 제가. 근데 네. 그 공천을 본인이 따낸 거네 이제 보니까 정말. 근데 저도 지나고 낙하산인 줄 보니까 알았다니까. 놀라운 게 그래도 너무 이제 듣보잡인 제가 나와서 예비 후보로 뛴다고 해도 네. 이게 당에서 뭐 봐주겠어요. 너무 그러게요. 정보가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랬는데 그래도 한 몇 개월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소문이 났는지 네. 그 이제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 현역 분들이 네. 전화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전화를 딱 받았더니 아 저 무슨 의원입니다. 네. 잠깐 제 사무실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네.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래도 그렇게 연락해 후보 주시니까. 등록할 때 돈 들어가지 않나? 그거에 얽힌 또 이야기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좋아, 제가 좋아. 예비 후보 등록을 딱 오늘 한 다 까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금이 기타금이 1,500이었나 500이었나 예비 후보 때는 기타금이 500인가 300인가 예. 경선을 그랬어요. 거쳐야 되는 예, 거니까. 예. 본선이 되면 기타금이 더 많아져요. 네. 근데 예비 후보 때는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다른 쟁쟁한 예비 후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끼리 한 얘기지만 네. 장재원 그 의원님이 전 의원님이죠 당시 네. 내보낸 그쪽 파에 네. 후보도 있으셨고 여러 분이 있었는데 불러요 저를. 네. 기타금 줄게 들어가라. 누가? 누군지 몰라. 지금도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그랬던 그렇지. 거구나. 추측은 가지. 어떤 분인지 지금 와서 내가 어느 쪽인지 추측은 가나. 뭐 지금 와서 말을 그 사람 누구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랬죠. 기타금 줄 테니까 들어가라. 네, 그런 이제 얘기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근데 500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냈는데 네. 너 낸 돈을 돌려줄게. 내가 너한테 줄 아, 테니까 네. 아까워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그냥 말고 들어가라고 아, 이제 오케이. 그러니 어. 안 된다. 들어갈 수 없다. 전 끝까지 갑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들어가라고 그러는 게 이제 관둬라 이 얘기를 하신 그렇죠. 거야? 네, 근데 이제 후보 그 그만 사람이 들어가고. 혹시 이준석은 아니지? 아니요. 지역에서. 지역에서. 근데 그 당시 이준석은 굉장히 저한테 고마운 분이었어요. 왜냐면 진짜? 이준석이 그 당시에 비대위원으로 먼저 봤었거든요. 네. 그러고 저는 지역에서 출마를 한 후보였고 네. 중앙 사람을 어떻게든지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날 방법은 없어서 제가 아까 막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또 이제 이준석 이제 비대위원이었는데 패매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 계속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 패매를 읽었어. 이준석이. 네, 읽고 만나줬어요 저를. 서울 남영동 롯데리아에서 보자고. 롯데리아. 롯데리아. 네, 본인 배나사 청년스럽다 되게 진짜. 본인 배나사 봉사활동 끝나면 11시, 네. 12시 되는데 그때라도 괜찮냐? 괜찮다. 기다리겠다. 야, 지금 뭐- 그래서 롯데리아에서 만났어요. 쑥대죠. 거기. 당시 이렇게 말씀하시 그 옛날 네. 얘기를 하시잖아. 막 그 당시 이준석 비대위원 그리고 또 배나사 얘기 나오고 하는 거 아, 다 나와, 다 나와. 이게 지금의 이제 어떤- 와서 지금 왜 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네. 전혀 다른 단어지 않습니까? 지금의 의미하는 거 보면 또 근데 어떤 아나운서가 이제 뭐 책 쓴 거 보면은 그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하려고 자기 노하우가 나오는데 뭐 아침에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뭐 저녁에 배정되도록 뭐 했다 오후에 뭐 이래 그래갖고 이게 그냥 시험 가서 시험 봐 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붙기 위해서 노력. 근데 지금 손수 선생님도 지금 그 공천을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이런 게 나오네요. 정말 감동적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좀 최선을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당에서 아이 뭐야 이거 듣보잡인데 이러면 그냥 없어지는 건데 그래도 뭔가가 있었으니까 어떤 아니. 당에서도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공천이 된 거 그래서 아닙니까? 당에서 여러 번 저를 불렀는데 한 3-4번 불렀는데 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최종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최종으로 한 4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네. 중앙당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중앙에서? 네. 그래서 갔더니 이제 인재영입위원장님 하시는 그분 이제 교수님이 불러서 네.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뭐 반값 등록금이 그때 한참 이슈였으니까 반값 등록금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노조관, 안보관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네. 물어보셨고 어허. 평소 제가 생각했던 거를 쭉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래? 이런저런 그 심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저를 보고. 예. 네.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그 당에서 그 최재형 위원장님이 혁신위원회 하시면서 네. 잠깐 와서 뭐 너의 얘기를 좀 이렇게 들려달라 해서 네. 간담회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이런 저의 공천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공천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고 싶고 정치를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루트로 저처럼 자충우돌 하면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해보니까 기초부터 해야 되고 뭐 이런 그것도 건가? 맞고 네. 당에서는 아주 예측 가능한 루트가 있어야 돼요. 응?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루트를 거쳐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야죠. 건덕 네. 절만한 걸 최대한 없애야 된다.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단계를 거치고 어떤 단계를 거치면 내가 앞으로 출마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야 돼요. 정치는. 맞아, 근데 안 보여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을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정당인으로 그냥 계속 살아도 공천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없어요. 몇십 년 네. 동안. 그리고 그냥 일반인 정말 저 같은 사람 일반인이었잖아요. 네. 일반인이 정치의 꿈을 꿀 때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길이 안 보인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정당의 그러네. 지금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손수조님이 그때는 못 느꼈었던 거고 나중에 그걸 느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처음 잘못된 출마하는 것이었다. 사람, 이제 입문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건 전 다 했지만 이제 들어와서 이제 쭉 겪고 상황을 보니 정말 잘못됐구나 이게 예, 그런 걸 느끼는 그럼 그 거죠. 당시 저기 그 인재 영입위원장 찾아가셔가지고 날 말렸어야지 막. 그렇다기보다 그 당시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루트가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 없었어요. 최선을 예, 다한 예.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지. 지금도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예, 예. 예. 왜냐하면 손수조님 같은 케이스가 지금 그 이후로 또 있었나? 아니 그런 뭐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청년 정치 지금 많이 말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 당에서 야 너 해라 하고 젊은 애들 몇 명을 갖다 꽂는 걸로 배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년도 얼마든지 응모해서 경쟁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청년 지금 우리 들어오신 분들도 얘기하잖아. 청년 지겹다고. 지겹지. 청년 정치가 오염됐어요 이제 이미. 그러니까 이제 청년 정치 쓰면 안 돼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게 하나의 큰 스트림이 됐습니다 이제는. 네네. 이게 더 이상 새롭거나 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일은 이제 아니고 그 지방 의원들 중에서 이번에 2030이 400명이 들어갔어요. 지난 지방선거만 해도 200명밖에 안 됐어요. 네. 굉장히 많은 많이 수가 들어왔네. 예, 이 청년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젊은 분들이 밑에서부터 지금 올라오고 네, 그게 있어요. 그 루트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지방선거부터 하는 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직접 출마하는 이런 게 이제는 메인스트림이 됐어요. 더 이상 이거를 막 새롭게 볼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하고 네. 청년들 스스로도 이거를 우리가 젊으니까 뭘 더 해달라. 뭐 젊은 사람 얘기 계속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실력으로 얘기하면 되고 지역에서 일 열심히 해서 당선돼서 올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정당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청년 정치 아카데미라고 해갖고 정치인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네. 제가 10년 내내 얘기했어요. 아, 진짜? 당 안에 제가 미래세대위원회라는 걸 했잖아요. 제가 한 걸로 하면 안 될까? 얘기를 계속하고 네. 저만 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아. 그래서 많은 이제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왜냐면 당대표 한 명 바뀌면 위에 밑에서 조직이 다 바뀌어요. 하다못해 청년위원장, 미래세대위원장 모든 네. 사람이 다 바뀌니까 키워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안 지켜졌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막 여러 가지 정책들을 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여의도 연구원을 아예 동을 하나 더 만들어서 아예 그냥 인재 양성, 오, 발굴 이것만을 위한 걸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이준석 얘기니까 반대하고 싶은데 왠지 끌리는데. 정책은 이거. 괜찮아요. 정책은 요 이준석 정책은 얘기는 조금 좀 이따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지금 알았어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 예,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그런 인재를 발굴하고 그냥 교육시켜줘야 돼요. 네. 어떤 정당이 이렇게 이 신입들을, 이게 꼭 청년이 아니라 네. 5060, 70 할 것 없이 처음 정치에 입문하는 입문자들을 위한 교육이 이렇게 안 되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사실 민주당의 김남국, 장경태, 고민정 같은 애들을 보면은 무슨 트레이닝을 전혀 받은 흔적이 없잖아요. 트레이닝도 안 받고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맹목적 정치가 충성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청년이니까 청년에 걸맞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문제가. 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 박근혜 퀴즈다. 네네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입을 하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왜냐면 제가 그 누구든지 그렇게 도전은 하지만 그 도전을 기성 정치권이 과연 받아주느냐의 문제가 네. 크거든요. 받아주셨다는 건 너무 감사한 아, 일이에요. 받아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이제 기회를 주셨다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참고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어요. 비대- 이명박 대통령, 위원장, 이명박 비대위원장. 대통령이고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비대위원장이었지. 예,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받아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고, 그게 저는 되게 운이 좋아요. 얼마나 준비한 청년 그 당시에 멤버들이 많았는데요. 예. 저는 그래도 공천이라는 걸 2번이나 받았고, 예. 그랬다는 거는 저는 빚이 많은 겁니다. 갚아야 돼요. 당에 갚아야 되고, 같이 활동하는 동지들한테 갚아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지금 갚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딱 출마하셨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사상구에 출마하실 때 한나라당에서 네네. 문재인 후보를 이길 만한 후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전략 공천인 겁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전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누가 이길 수 있느냐를 보는 그 공천을 할 때 뭐 누가 이길 제일 여론조사 제일 잘 나오고 뭐 제일 그런 사람을 보낼 수도 있겠고 당에서 봤을 때 전략적으로 제가 자객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전략 공천 됐었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전략이 들어가는 공천 케이스였던 거죠. 근데 그 사상구가 원래 그 보수 텃밭 뭐 이런 거였죠. 다
부산은 그 당시 부산이니까요. 웬만하면 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경기도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 했던 네. 부산 대구였는데 이제 막대기만도 못한 사람이 아, 돼가지고 그럼 더 실수할 수도 있었던 거네. 상당한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네,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하려던 얘기 그 얘기해요. 빨리 네. 그 이제 본선에 갔는데 네, 본선에 그때 이제 갔는데. 기타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3천만 원, 1,500만 원인가. 아, 그래서 이거 제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3천만 원 뽀개기를 한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원래 이거 제가 출마할 때부터 3천만 원 뽀개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3천만 원이 왜 3천만 원이냐면 일반 직장인들이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모으면 모을 수 있는 보통 연봉이 3천다 그때 그랬거든요. 우리 취직하는 그 네네. 즈음에는 예, 뭐 지금도 연봉 3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이 모을 수 있는 요 정도의 돈으로 선거를 치를 수만 있다면 나 아닌 누구든 일반인이 누구나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좋은 선례가 되어야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3천만 원 뽀개기 하겠다 한 거예요. 뽀개기라는 게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 3천만 원 안에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아. 우리가 취뽀가 유행했어요. 취업 뽀개기 그래가지고 이제 취업을 달성한다 뭐 이런 의미였죠. 그럼 3천만 원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그 3천만 원이 이제 전세 뭐 보증금도 있었고 뭐 어머니께 이제 뭐 드렸던 게 맡겨놓은 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기타금이 있고 선거비용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돈을 합해서 난 3천만 원 이 아, 돈으로 모든 게 치러야지. 3천만 원. 그리고 그 당시 제 생각은 요리조리해서 내가 3천만 원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플러스로 후원금도 나는 받을 수 있어. 네. 그러면 후원금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선거를 치러야지. 네. 솔직한 내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언론에서는 3천만 원 뽀기가 너무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손수조는 후원금 빼고 후원금 받으면 안 되고 그냥 3천만 원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판이 돼버린 거예요. 여론이 또 그런 식으로 조성을 했구나. 네, 그러다 얘기를. 보니까 당에서 수조야 이건 그냥 끝까지 3천만 원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후원금도 받을 생각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네. 아니 근데 그래도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근데도- 3천만 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포스터 뽑아야 되는데 흑백으로 해야 돼. 돈이 없어. 아. 돈이 계산을 못 한 거예요. 플래카드 같은 것도 다 본인으로 네,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공고물도. 3천만 원을 넘었어요. 아. 근데 이 넘는다는 걸 제가 인지했잖아요. 네. 그럼 나 이제 안 되겠다. 이거 3천만 원을 넘겼다는 걸 내가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 했어요. 네. 제가 다 말려. 아. 나중에 하고 나서 그냥 제가 결국 3,300 얼마 썼거든요. 300 더 썼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열심히 했지만 한 몇백만 원 조금 오버했습니다 하면 그냥 넘어갈 일을 네. 너가 선거 중간에 이렇게 공약 못 치겠다고 하면 난리 그러게. 난다. 예. 근데 그건 거짓말이지 않느냐. 내가 지금 3천만 원 넘기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냐. 그래서 내가 말 안 듣고 기자회견을 해버렸어요. 당 말 안 듣고. 그러자마자 바로 민주당계 문재인 그쪽 이제 스캠프에서는 뭐 벌써 노회한 정치인 됐다, 공약부터 그러게. 어긴다, 이제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됐어요. 정무적인 감각이 없었네 전혀. 지금 같은 말 안 하죠. 없었죠. 지금 같으면 안 합니다. 그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같으면 어쨌든 제가 열심히 하고 이 줄여보고자 하는 선거장을 줄여보고자 하는 이거를 더 부각시켰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 선거 할 때 플랜카드 제작이나 뭐 명함. 명함 만들고 네. 뭐 전단지만 뭐 책자 맞아요, 홍보 맞아요. 책자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한 어느 정도 들어가신 걸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3천만 원 3천 안쪽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어찌 됐건. 아니요, 3천만 넘겼어요. 그러니까 3,300 아니 정도가. 그 부분. 그거만요? 플랜카드 뭐 명함 뭐 그거 잘 책자 모르겠어요. 이런 거.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한가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진짜. 아.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았어. 진짜. 출마하시려고요. 예? 출마하시려고. 아 그리고 왜 지금 그럴까요? 네, 한번.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물가도 아니 나 다르니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 네. 아니 왜냐하면 아니 지금 알겠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그 돈이 아니, 중요해요. 돈이 선거 선거 자금이 자금이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네. 얼마 들어가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왜 그게 이렇게 왜 언짢 않으세요? 아니 그냥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모른대잖아. 정확하게 네, 잘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당협위원장 하는 것도 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하는 것도 은근히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지역구 행사에 막 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생활은 어떻게 4년 동안 하셨어요? 오세훈법 아시죠? 그 오세훈법 알죠. 그 이제 당협위원장은 원 외는 그 이제 사무실도 못 내고 예. 후원금도 못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후원금은 국회의원 후보 딱 출마했을 때. 그 법이 진짜 악법이야. 사실은 그리고 악법이야. 국회의원인 상태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새로 도전하는 도전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막혀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을 못 내고 후원금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생 제 돈을 다 들이면서 4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딱 후보가 다 끝나고 선거 끝나고 당협위원장 딱 됐을 때 손수조 3개월 버티면 많이 버틴다 이랬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네, 어차피
당협위원장 하는 건 결국 돈인 거를 이 정치하는 사람들 다 알기 때문에 예. 3개월 버티면 잘 버틴다 했었는데 어쨌든 4년을 버텨긴 버텼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공천을 받은 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당협위원장 뭐 한다고 해서 공천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공천 같은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명망가가 갑자기 나온다 그러면 그냥 갖다 만만한 사람을 딱 제끼고 꽂잖아.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공천을 받았다는 거는 네. 뭔가 인정을 받고 뭐 계속 키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당에서 있었던 거죠. 그 두 번째 공천이 진짜 힘들었어요. 예, 첫 번째 공천은 그래도 제가 이제 명분을 가지고 막 이렇게 처음 도전하고 부딪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4년을 제가 정치권에 있었잖아요. 그럼 요 지역 정가의 정치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보이니까는 이게 공천을 따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그때 너무 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북콘서트 가니까 문재인 후보가 힘들었냐, 장재원 후보가 힘들었냐 물어보더라고요. 얘기했죠. 솔직히 장재원 후보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당내 적이 진짜 뭐 지금도 당내 분란 많은 상황이긴 한데 당내 적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4년 버티는 내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선거 붙는 그때 딱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이렇게 공격받았지만 장재원 후보님은 차기에 나오실 분이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 명망 가시다 보니까 4년 내내 그 저를 견제 안 하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4년 내내 그 견제 받는 게 이제 더 힘들었죠. 야, 그럼 장재원 의원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공천을 못 받았다고 그걸 뛰쳐 나와가지고 또 무소속으로 또 출마한 것도 참. 그러니까 이런 게 다시 있어요. 또 복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당의 어떤 그 공식적인 공천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탈당했다라는 거에서는 잘못이에요. 하지만 무소속으로 나와도 그만큼의 획득을 했다는 건 또 본인의 경쟁력이거든요.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비판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게 앞으로는 있어요. 이제 근데 이렇게 당에 뭐 공천 거부해서 나갔던 사람은 다시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원칙도 이제 생겼잖아요. 매번 얘기하잖아요. 매번 그 얘기 하지만 계속 받아줘요. 한석이 모자라는 난 안 믿어. 와중에 계속 받아줘요. 예. 근데 그냥 어떻게 뭐? 출마하시는 거 맞죠? 네? 출마하는 거 맞지? 아니. 이 자리에서도 아니, 누가, 총선에. 아니 그게 네. 솔직히 말씀드려요 여기서. 더 드려? 출마 선언. 아니, 지금 뭐 이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이거 얘기해야 돼. 여기 어때 얘기해 괜찮아.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는 거 제가 전화 아니, 연결된 거 안 아니죠?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돼 얼마든지. 아니 요즘에 막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뭐 선거 자금 얼마를 후원을 받았는데 그거 어디다 썼냐 뭐 이런 기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길래 이런 또 의혹이 제기되고 하는 것인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직접 출마하셨다길래. 알았어.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하는 건 아니구나. 네, 공식적인 선거 자금을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인구 수 비례해가지고 그 금액이 책정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얼마 정도를 공식 자금을 쓸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요 안에서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네. 자, 어쨌든 2016년에 어쨌든 이렇게 패배하고 나서 그때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하죠? 은퇴 선언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도태. 아니,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라도 페이드아웃. 했을 거 아닙니까? 마음속 이제 정치를 그만하겠다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닙니까? 했습니다. 예. 그만해야겠다. 진짜? 너무 힘들었고 너무- 저는 정말 학을 뗐어요. 그러니까 체력도 좀 힘들죠. 그러니까 완전 번아웃. 더구나 여자 몸으로 하는 것도 힘들죠. 진짜 그리고 저는 힘들죠. 아기 낳고 바로 했잖아요. 또 첫째 놓고 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몸이 많이 힘들기도 아니 했고. 예비 후보 그때 등록하신 게 아기 낳고 하신 거야? 두 번째 두 번째가? 두 번째 선거가 아기 낳고 한 20 며칠 만에 이제 나가서 아이고, 바로 이제 세상에. 하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몸보다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요. 예, 그게 제일 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뭐 시기, 질투, 뭐 우리가 네가 뭘 하냐,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많았을 거 아니야, 사실.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5년 정도 쉬었잖아요. 이렇게 쭉 쉬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그때 제가 조금 저 멀리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좀 보여요. 예. 그때는 장재원 의원이 너무 미웠어요. 왜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왜 공천 불복을 해서 이렇게 할까 너무 미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분도 다 그럴 수 있다 이해도 되고요. 이제 그냥 좀 많이 내려놨어요. 오늘 저기 썸네일 제목을 손수조, 장재원 용서한다. 이걸로 용서까지 제가 용서. 뭐라고 용서를 지금 합니까? 통화 지금 가능합니까 통화? 저 통화 싫어하실걸요. 가능합니까? 다행이다. 전화번호 모르는데 다행이다. 그래서 많이 객관적으로 보이고 제 공천이 이제 약간은 무리했던 부분도 있고 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게 그 당시에 이제 손수조 위원장님도 되게 멘탈이 강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그럼 맞아. 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 장재원 말고 손수조 최공 네가 너 공천 줄게. 그러면 나 같으면 아니요. 뭐 장재원 이분 일단 하셔야지. 내가 뭐 이렇게 할 것도 같은데 손주조님은
또 그래도 헤쳐나간 거 아니에요? 뚫어나간 거 아니에요? 2012년에도 더 압박감이 더 심했는데 그거를 이겨냈고 그럼 그런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멘탈이 정말 대단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좀 화려한 느낌도 물론 이제 몸은 힘들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일반인으로 2016년 이후에 돌아가니까 어떤가요? 그러니까 화려한 연예계 그럼요. 생활하다가 완전 일반인 된 거 아니야? 뭐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너무 감사하게 예뻐해 주신 덕으로 정말 호가호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진짜 뭐 청와대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막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정말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니까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잖아요. 뭐 사람들 연락도 거의 없고 무슨 행사한다고 뭐 그런 연락도 전혀 없고 뭐 어디를 가도 저는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이제 저 맨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네, 그냥 그거를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인기가 없어졌구나. 이제 나는 정말 이제 안 찾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 걸 다 받아들이고 감당을 해야죠. 근데 좀 이렇게 좀 서운하고 좀 그랬. 울잖아. 야. 아니 서운하죠. 서운한 마음도 울지 마, 있고 울지 마. 서운한 마음도 있고 한데 울고 그래. 아씨. 이거를 한번 바닥까지 가보는 거는 저한테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저 네. 그래도 손수조님은 그나마 조금 나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방 그래 정점 딱 찍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세이 나오시니까.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예. 예? 왜? 아니 나 아니. 아니, 그러니까 부형님도 저기 그 연예계 정점을 찍지 못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알려줬잖아. 근데 나는 방송을 되게 활발히 하고 있을 때도 사람들은 그랬거든. 나도 요즘 왜 안 나오냐고. 네, 그거보단 나으신 거다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울지 마. 이거 짠내 방송 안 돼. 어려운 사람도 짠내 진짜. 방송 안 돼. 아, 그래서 이제 좀 이준석 얘기 좀 해보자면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 네. 해보자면요. 네. 그런 제가의 그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쉬었을 때, 조금 정치에서 물러났을 때 제가 느낀 것도 있고 또 다시 이렇게 반성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저는 잠깐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깐 조금 물러나 있으면 잠깐요? 영원히 가까이 나오시면 물러나 있으면 더 많이 보인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이준석 싶어요. 대표 입장에서? 예. 네. 그래서 잠깐 멀리 떨어져 있고 잠깐 좀 쉬면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할수 이준석 있다. 대표도 그렇게 자기만의 생각해요. 입장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대응한 방식이 조금 네.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저랑 정말 스타일이 달라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달랐고 둘이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 자꾸 저한테 이준석 이해관이라고 자꾸 지금 그러시는데 네, 아니, 딱 얘기를 핵심이 해주세요. 아니에요. 네, 해주세요, 저는 얘기를. 핵심이면 제가 1년째 연락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전 1년째 연락한 적도 없고. 아니, 1년째 연락 안 하고 있고. 예, 예. 저는 그분이 어디 계신지도 전 사실 몰라요. 핵심이면 그런 거 알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때 아니고 이준석 당대표였나? 그때가?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이준석 당대표를 지지했고 만드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예, 했지만 네. 지금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그 사실 저는 지금 국바세라고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뭐 이렇게 신은규 대변인이 하는 그런 모임 하는 그 친구들하고도 잘 알고 뭐 우리 용태랑도 김용태 최고위원도 잘 알고 다 잘 아는 우리 지인들이에요. 한데도 우리들도 이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 썸네일 제목을 손수저도 이준석 버렸다. 버렸다. 이걸로 가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그 모습은 지금은 전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리위 결정을 받고 지역 당원들을 만나면서 다녔잖아요. 조금 더 자중하고 그 정말 민심으로 들어가서 쉬길 바랬어요. 거기에서 저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준석은 관종이라서 잠깐이라도 쉬면은 못 견딥니다. 제가도 관종이라서 아는데 못 견디 이준석. 아니 근데 손수조 TV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준석은 끝까지 갈 거라고. 저는 네. 그분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예, 그분이 이때까지 10년간을 정치권에서 버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못했던 거예요. 저는 못 버티고 이렇게 나왔던 거를 그분은 버티면서 당대표까지 했다는 거는 저보다도 훨씬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준석을 대체할 만한 그 캐릭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라고 하는 이유는 본인을 위해서예요, 정말로. 네. 그리고 지금의 이 방식으로 계속 나와서 다시 지금의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 윤핵관이라는 분을 공격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아니, 윤핵관,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 당에서 윤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우리 당원이면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비윤핵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당원들은 다 그러니까 그 윤핵관이에요. 단어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야. 네. 박핵관.
그러니까 윤핵관을 갖다 아주 악의 화신으로 만든 게 바로 이준석의 네이밍이죠, 진짜. 그런 식으로 모든 그 본인만 할 수 있고 본인이 아니고 본인이 주장과 같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그거를 갈라치기 해서 반목해 버리면 그 정치는 절대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맞아요. 들면 어느 대통령이나 당에 자기 세력이 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친문계가 있었잖아요. 이재명도 친명계가 있고. 근데 이들을 누구도 이핵관이라고 하면서 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준석은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걸 아주 저주의 단어로 사용했다는 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에 큰 타격을 입힌 역대 입힌 대한민국 일이죠. 역사상 최고의 갈라치기의 대명사를 만든 거라고 봐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이라는 단어 하나로. 예, 진짜 나쁜 놈들은 이핵관, 진짜 이준석 핵관이야, 사실은. 그 놈들은,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지금 계속 지지하고 따르는 거니까 그 놈들이 진짜 나쁜 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손수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신 올바르신 분이 정치를 해야 돼, 사실은. 근데 아니. 왜 손수선은 장례지도사 됐는가? 장례지도사. 그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근데 그 전에 그 예, 이핵관들이 나쁜 놈들은 아니에요. 또 그 서로 이해를 하고 와야 돼. 왜냐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제 이준석은 혁신과 개혁이라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아젠다를 본인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도 이준석을 거기에 간 거부하면 거지. 이 개혁과 혁신을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돼 있어요. 네. 그 판을 만들고 갈라치기를 하는 게 올바르지 않은 리더십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핵관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을 무조건 따르진 않아요. 이 당 내에 그래도 개혁하고 혁신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을 혁신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을 네. 부정하면서 뭐 개혁을 할 수 있는 게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이해가 나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걔네들은 그냥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의리를 택한 그런 거 사실 조폭이라는 짓이거든. 난 걔네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저, 예, 의원님, 막 저기 이준석의 의리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그러니까 예. 이 모든 얘기가 댓글도 안 좋아졌어요? 교수님이든 교수님이든 이 모든 얘기가 그 어떤 시점 이후의 얘기만 계속 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막 어떤 시점? 논쟁을 하고 이준석이 계속 지금 하는 얘기도 모든 이 시점 이후의 얘기인 것 같아. 이 시점이 뭐냐? 징계 윤리위원회가 왜 열렸으며 어떤 걸로 징계를 받았냐? 예?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지금 사태가 생긴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어. 했냐 안 했냐를 맞습니다. 이준석도 얘기 안 하고. 오늘 엠판만 가도 겁나 많네. 근데 왜 이 언론이나 뭐 어떤 대외적으로는 절대 그 얘기는 없어. 저도 난 그게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도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그걸 얘기를 넘어가야 했어야 한다. 우리가 그걸 뭐 얘기를 이해를 하든데. 해야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중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윤리 아까 늘 말하지만 윤리는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죠, 윤리니까 윤리.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성상남을 무마하기 위해서 김철은 7억 각서 이거에 대해서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거는 수사 결과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 네. 뒤로는 자중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어야 돼 이준석 대표가. 난 안 했다라고 하든가. 아니 나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10년 전에 아이고 뭐 저거 사과드린다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니까 변명만 하니까. 김성진이나 김철구는 고소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이 아니면 걔네들은 고소해야 돼. 누구보다 먼저 고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아니 심지어 나 진짜 내가 왜 장의사를 고소 안 해? 장의사를. 욕먹을 얘기 하나 할까요? 만약 이준석이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젊은 혈기에 진짜 내가 미쳤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 차라리 윤리적으로는 차라리 넘어갔을 수도 있다니까. 어느 정도의 자중 기간 지나서 차라리 맞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그 부분을 뚜렷하게 하지 않았다는 걸 잘못한 점이고, 그래. 예.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사실 되게 화났잖아요. 억울하고. 그게 알겠는데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거는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맞고 남이 다 틀렸다는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 정말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가세현에서 자꾸 저랑 같이 지금 김성진한테 뭘 같이 받았다 지금 이렇게 썸네일을 막 내걸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요? 김성진 대표를 저도 압니다. 예. 2012년 당시 저 활동할 때 정치권 뭐 어디에 다 이분을 모르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이 알더라고. 굉장히 많이 많은 예. 사람의 이름이 로비 론단에 올라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분 압니다. 알고 제 결혼식에도 오셨어요. 진짜? 예. 그리고 그 제가 활동하던 시기에 정말 같이 활동했던 청년 기업인이에요. 예.
그 당시 같이 저는 밥도 먹고 막 그랬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27, 28에 저는 너무 어려서 청년 기업인과 횡령 사기꾼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 근데 진짜 그 당시에는 정말 제 몇십억 뜯기는 선배가 얘기해 주는데 김성진한테 진짜 그 당시에 김성진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사람으로 보였대요. 카이스트 진짜. 출신의 아이카이스트라는 기업을 하고 있는 청년 기업인으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저는 그냥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알고 지냈고 밥도 먹었고 했어요. 그리고 가세현에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전 진짜 일일이 저는 그 누가 뭐 저한테 추석 때 뭘 보냈는지 잘 몰라요 진짜로. 근데 그 뭐 목록이 손수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죠. 예. 근데 제가 이걸 받았다고 뭘 해주고 이런 건 없었죠. 대가성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 김성진이라는 인물은 정말 꽤나 유명했다. 예, 저도 알고 있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매스컴에 뭐 미래를 이끌어갈 벤처 기업이 5명이 나왔는데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 기사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배민이 됐고 하나가 쿠팡이 됐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김성진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때는 그러니까 투자와 사실 횡령의 차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일 수도 있는데 저는 딴 거보다도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성상납을 제공하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거나 이러진 않지 않을까. 성상을 안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상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요것도 아닙니다. 저 정말 아닙니다. 저.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런 거를 받았다는 자체가 저는 되게 정치인으로서 안 받았다고 하고는 있는데 결정 사유라고 예. 하는데 아니 김성진이 20차례 이상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김성진한테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던가 근데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는데 단호하게 부정하는 김성진을 고소하진 않잖아. 뭐 감옥에 있어서 그런 건가? 근데 저는 분명히 그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그 선물 보내면 받고 이런 게 잘못되긴 한 거잖아요. 그 당시는 네. 선물 자체나 뭐 그럴 수 있는데 나 성상납은 정말 나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지금 손조 그 당시 정치인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선물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누가 뭘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게 참 선물만 애매한 몇백 개, 문제인 것 몇천 개 같아. 막 어떻게 들어오다가 보면. 선물이 딱 몇천- 몇백 개 몇백 개 들어와요 들어와. 진짜. 들어오는데 와. 이게 딱 후보 끝나잖아요. 네. 한두 개? 어. 완전 너무 다르죠. 그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갑자기 일반인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니까는 막 주변에서 인사를 하고 막 연락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는데 감당이 안 돼요. 뭐 일일이 체크해서 인사하지도 못했어요 저는. 근데 선물 보내는 거 불법이에요? 아니 불법은 무슨 불법이야? 그러니까 대가성이 아니지. 있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대가만 안 해주면 되는 거고. 대가는 무슨 인사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대가성을 계속 부정하기 때문에 김연아법이 나온 거죠. 그래서 김연아법 2016년에 그 김연아법. 그래서 그 당시에 27세, 28세의 손수조는 너무나 미숙한 정치인이었다는 걸 반성을 근데 그 하는 나이에 거예요. 그럼 이준석은 그 나이에 그런 걸 했단 말이잖아. 대단한 건데. 야 한참 진짜 대단해. 우리 손수조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뭐 정치를 위해서 고민할 때 성산을 받았다. 야 진짜 문제였어. 어쨌든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입장은 충분히 밝히신 것 같은데요. 네, 이준석 네. 버렸다. 뭐 이런 걸 나는 이준석계가 아니다. 예. 예? 이준석 핵심 관계자는 정말 아니고요. 예, 아니고 지금의 이준석에 가는 길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잘못된 길을 추종하는 이해관들 반성 좀 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참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자회견은 좀 자충수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책 내셨어요. 이제 장례 지도사 네, 얘기 좀 이제.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 지도사라는 게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우리는 몰랐는데. 고람상조 그거 아니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야? 예. 장례지도 끝까지 네이버 웹툰에 장례 지도사에 대한 웹툰이 한 번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해방일지 네. 드라마 거기에서 마지막 편에 이제 그 주인공이 장례지도사 길로 접어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어요. 장례지도사를. 예. 근데 이제 제가 정치를 이제 완전히 접었잖아요. 정치를 네. 완전히 접고 애만 봤어요, 집에서. 예. 그래서 뉴스보다 뽀로로를 더 많이 보고 막 애만 보고 지내다가 이제 다시 사회생활을 이제 해야겠다. 그러니까 애가 몇 살쯤 됐어요? 지금 8살, 6살. 8살. 6살. 예, 이게 둘인데 사회생활 다시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네. 정치를 빼고 생각하니까 막막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예, 왜냐면 제가 뭐 전문 직종 변호사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술이 있거나 제가 무슨 뭐 기업을 물려받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가업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막상 사회생활 다시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딱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회사 취직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도 이대를 나오셨는데.
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되게 막막한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단녀가 정단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단절이 됐다가 다시 사회에 재진입을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남동생이 횟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횟집에서 저는 일을 이제 했어요. 이제 알바생부터 이렇게 배우면서 네, 회 뜨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예, 부산에서? 부산에서, 예, 부산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회 뜰 줄 아시겠네요. 예, 회 떠요. 회 떠가지고 이제 회 해가지고 남편은 이제 좋겠다. 예, 뭐 먼 길에서 다 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횟집을 이제 동생을 도와서 하고 있었는데 아는 지인이 이제 영업 이사를 좀 해달라 이제 같이 상조 이쪽으로 영업 이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알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봤는데 야 무슨 회사에 간부를 하는데 일을 알아야 간부 이사를 할 거 아니냐 현장을 가보자. 내가 현장 가서 이 일을 보고 맞으면 내가 같이 합류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입관을 들어갔어요. 입관을 들어갔는데 입관을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 고인분을 잘 닦이고 고인분의 수의를 이제 입히고 이렇게 염을 한 다음에 직접 하셨다고? 예. 염을 한 다음에 지금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염을 한 다음에 진짜? 관에 모시는 과정을 입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입관의 과정을 입관이 결국 장례지도사의 핵심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들어갔는데 뭔가 이게 종교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되게 그러니까 저는 정참에서 많이 이제 정신도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이라는 게 정말 하찮고 그렇지 그런 거 있죠. 숙연해지는 예. 그 앞에서는 돈도 권력도 아무것도 의미 없어지는 정말 인간의 본연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정말 마약처럼 다가왔어요. 예. 그래서 나는 현장에서부터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은 내가 장례지도사를 따야겠다. 그래서 이 국가 자격증이거든요. 네네. 국가 자격증이 없으면 고인을 만질 수 없어요. 근데 좀 아까 입관 들어가셨다면서? 그거 입관을 관찰했다고요. 봤다고? 예, 입관을 처음 이제 관찰을 했던 거고 네.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이걸 직접 해야겠다 싶어서 장례지도사를 따고 직접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장례지도사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 시험은 어떻게 난이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막 이렇게 시험이 어렵다기보다는 예. 실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기가? 실제로 그 이제 고인을 마주할 수 있는지, 그 고인을 잘 만지고 그걸 다 할 수 있는지. 어떤 분은 자꾸 꿈에 나온다는 분도 있어요.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고인 자꾸 꿈에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장례지도사를 못하겠다. 영화 친구에서 그 장동건 아버지가 장례지도사 맞죠? 그런 네가 아버지 맞죠? 뭐 하시노 했을 때.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의사라고 옛날에 하시던 맞아. 분들을 알고 있잖아요. 장의사가 장례지도사인 거구나.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왜 그 장례 지도사는 그 장례가 있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제 A부터 Z까지 플래닝을 다 해주는 관장하는 그 이제 플래너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장의사는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염습만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장례 지도사는 웨딩 보면 웨딩 플래너 있죠. 네네. 예, 웨딩 하기 위해서 뭐부터 뭐까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고인분이 만약에 이제 돌아가셨다면 저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출동을 해요. 출동을 해서 뭐 장례식장 잡아드리는 거, 상보, 그다음에 도우미 여사님 부르는 거, 뭐 리무진, 입관, 수입 모든 것을 다 해드리는 거예요. 아무 신경 안 쓰셔도 그냥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보람상조하고 비슷한 일을 한다는 게 그 맞나요? 상조업계를 좀 설명드리자면 보람상조 프리더 같은 것이 이제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선불식 상조라 그래요. 뭐 매월 얼마씩 내는 거죠. 선불로 내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자영업 개인 영업자들은 후불식 상조라 그래서 이제 이제 그 하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후불식으로 이렇게 이제 돈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근데 시신을 보면 좀 되게 무섭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안 맞으면 못 하는 그렇죠, 거지. 안 맞으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맞으셨어?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본 고인이 할머니셨거든요. 할머니셨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보내드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 최후의 복지 같은 느낌? 예, 생애 최후의 복지를 해드린다라는 느낌으로 정말 봉사하면서 돈도 벌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참고로 정치판에서 온갖 나쁜 놈들을 많이 본 그런 후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보다 시체가 더 안 무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제가 인터뷰하면서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낫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많이 웃으시던데.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네. 예. 이렇게 진짜. 고인분 모시는 게 훨씬 저는 많이 근데 좋습니다. 아까 장의사 얘기하니까 왠지 장의사가 생각이 나. 7억 각서 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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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신기하네. 그러네. 소름 아니야 이거? 예? 되게 소름인데. 소름이지. 네. 나보고는 뭐 수조 뭐 그런 거 하지 말래더니 자기는 장의사 하고 있네. 정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례지도사가 됐어요. 남편분은 그럼 지금 생존에 계시는 거고? 생존에. 지금 계시죠? 아니 왜냐면 이게 또 괜히 또 그런 경우 있어요.
남편은 뭐 하세요? 그러면 아유 작년에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지금 계시죠? 예, 생존에 계십니다. 아니 혹시 근데 저기 뭐 시댁에서 정치를 다시 한다 그러면 시댁에서 반대하나요? 뭐 찬성하나요? 어떻게 어떤 입장? 잘 신정이?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면 정치를 다시 한다고 절대 제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보통 예. 정치 이제 쉬던 사람들이 다시 정치를 할 때 책을 내거든. 근데 이 아. 책을 보고 여기 써 있잖아. 정치 단절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동안 단절됐지만 이제 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 그런 의미로는 정치하는 거 이거 맞죠? 뭐 사실 청년 정치인.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나와서 인터뷰하고 이러는 것도 사실 다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손수조 인생에서 정치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27세 이후로 그냥 정치는 저 인생에서 디폴트가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출마하기는- 조만간 또 출마할 생각이 있냐? 아니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마약 같은 면이 있어서 그걸 잊지 못해서 자꾸 출마하려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출마를 하느냐, 그러니까 현실 정치냐, 네. 아니면 뭐 시민단체를 하거나 진짜 네. 뭐 밖에서 이렇게 평론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정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근데 네. 출마를 할 거냐 물어보면 출마할 계획 없습니다, 저는. 기초 의원 같은 것도 없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정치를 하겠다 이거죠. 인생. 왜냐면 저는 너무 좋아해요, 살면서. 정치를. 예, 예. 그래서- 지역 일꾼은 얼마든지 지역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 노하우나 이런 걸로. 너무 잘 알고 하면 정말 예를 들어 잘할 수 우리 있는데 동네 구청장이 손수다 그러면 나는 그걸 이사 올 것 같아. 정말 열심히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지금 행복하다. 네. 그러니까 누가 게스트가 나올 때마다 다 이런 좀 얘기는 하시네요. 뭐 누가 주면 난 다 알 것 같아. 이사를 몇 번 하실 겁니까? 변희재가 나오건 내가 언제 변희재한테 언제 내가 이런 거 진짜 가짜. 남편도 우파입니까 그러면? 그거 되게 중요해요. 아. 네. 어때요? 정치 성향이 있어요 남편은? 뭐 성향이요? 아니면 와이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거나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도코멘트 자체가 지금 뭔가 와. 쇼츠 영상 또 나왔네 이거. 좌파네 이거. 야, 어떻습니까? 좌파 남편과 사는 느낌. 아니요. 이 어떻게 보면 네. 보스의 약간 아이콘 같으신 분인데 이 좌파 남편하고 사는 게. 잡은 남편 아니고요. 근데 예.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꼭 뭐 그렇다 한 면에서 걱정보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뭐 괜히 혹시라도 좀 주소에 휘말리거나 좀 힘들어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남편분이. 정말로 그분의 의견을 잘 모르겠어요. 네. 정말로 왜 그래서 요즘 답을 못 각방 드리는. 쓰세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대화가 없죠 역시. 원래 그럴 수 역시 있어요. 그분은 예. 대화가 없어야 돼. 애가 한 8, 9살 되면은 말하면 싸워. 그럼 말하면 싸워. 괜히 막 난 집에 가면 아픈 척해. 그러니까 안 싸우는 부부는 말 안 하는 부부야. 그런 거죠. 이거 진짜 슬프네. 어머니께서 울면서 전화를 했다. 응? 나 웃긴 게 이거 어디 줄 쳐온 것도 아니야. 그냥 랜덤으로 펴가지고 이거 좋네. 내가 다 찾았어. 계속 주셨으면 왜 그래. 응? 요거를 제가 직접 다 썼어요. 정말로 제가 직접 다 썼고 2년 걸렸어요 쓰는데. 오. 진짜로 한 단어 한 단어 제가 직접 꾹꾹 눌러서 다 썼고요. 네. 보통은 그렇게 자기가 다 안 쓰나 봐요. 책 쓸 때. 정치인들은 안 그럴 수 다른 있죠. 사람들은. 뭐 작가를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다 썼다. 제가 직접 다 썼어요. 어. 네. 그만큼 정말 이렇게 애 놓는 기분으로. 요즘 북콘서트도 좀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이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책 팔기 위해서 책 다니고 팔아야죠. 있고요. 네, 썼으면 팔아야죠. 예, 그럼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한 번 했고 김해에서 한 번 했고 예. 그래서 그 지역 그 구의원 시의원분들, 청년 지역 구의원 시의원분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역에서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럼 콘서트. 지지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안 오세요. 아 진짜? 네,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유튜브로 보시고 이렇게 아니, 인터넷으로 보시지 직접 이렇게 아니 오프라인 북콘서트 오시진 때 않아요. 와가지고 막 손잡고 다시 우리나라 구해달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던데. 그 정도로 전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거 네이버 스토어 가면 있죠. 그럼요. 예, 네.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구입을 해주시고요. 여기 네. 중간에 보면은 염하는 법도 여기 써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없습니다. 이 타니님이 네. 약간 조성모 느낌이 난다 그러는데 조성모요? 조성모. 하시나요? 그 조성모. 그러니까, 아유, 또 그 그 팬분들한테 큰일 나려고요 또. 기가 막혀요. 이준석은 자기 박보영 닮았다 그러고 뭐. 여기는 조성모. 아니 여기 이준석이 그런 거니까 그거는 다르죠. 그렇죠. 어쨌든 오정출님 같은 경우는 국회로 진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말씀 너무 감사하죠. 네, 요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정권이 지금 지지율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 윤석열 후보님이 처음 후보 나오셨을 때, 이 방송에 처음 말하는데 인수위 계시지 않았어요? 예. 그건 아니고 인수위 없었어요. 장재현 의원님이 이제 실장으로 가시기도 전에 완전 초반에 사실 이제 캠프 합류 제의가 있었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합류 제의가 있었구나. 그럼요. 있었는데 야. 못 갔습니다. 사실. 그때 고민하다가
안 저 갔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저 약간 제가 좀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머리보다는 좀 약간 이게 감정에 좀 치우치는 면이 네.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넣은 탄핵할 사람에게 때. 어떻게 내가 먼저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 좀 제가 그게 저 스스로가 감정에 치우쳐서 못 갔습니다. 살짝 변희재 대표.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아니, 부분이 이해합니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되셨고 또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유 불문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런 위치에 없어서 네. 아무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지만 예.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왜냐면 저도 되게 딜레마 중에 하나긴 한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트레이드 마크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냐? 또 많은 보수 우파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하면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난 일관성을 계속 제 앞에 내세우긴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수사를 했지만 검사로서 조국도 치고 문재인도 치지 않았냐? 이거는 뭐 일관성이 되는 맞아요. 건데 예, 예. 손수조님의 딱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니까. 예. 저는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그때 거. 같이 박근혜 대통령 직접 만나보고 막 예, 이랬던 예, 사람이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과도만 이렇게 확실하게 네. 있지만 네. 이제 전 자연인이잖아요. 네. 저는 정당 뭐 직책을 맡고 있지도 않고 하니까 네. 전 개인적으로 너무 아려요. 마음이 아린 게 있어가지고 이해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아직 있고 네. 하지만 윤석열 그 당시 총장님은 하실 일을 했어요. 네. 그럼요. 예, 그건 그분의 일이었죠. 네. 그렇다고 손수조가 윤석열 캠프에 가서 제일 일바따로 가서 응원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못했어요. 예, 이해합니다. 변희재 대표는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모든 사람들을 보수 우파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진짜요? 네. 나만이 아니요, 보수다. 그렇게 아니요. 생각하는데 예. 저는 그 이거가 좀 다릅니다. 한 말씀 하시겠어요? 변희재 대표한테? 대표인 줄 알아요, 변희재 대표님. 저 개인적으로 잘 알거든요. 진짜? 네, 그럼요. 그래서 개인적인 뭐 친분도 있고 다 한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견은 저는 지금은 대통령 이제 이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좌파도 윤석열 대통령이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이에요 지금. 전 끔찍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완전 괴멸된 상태에서 훼손같이 나타나서 어쨌든 정권을 뺏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그걸 갖다 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순위 그리고 저는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도 좀 잘못한 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갖고 이렇게 뭐 무조건 옹호하는 건 많이. 그러니까 보수파 국민들이 지금부터 열기가 좀 식고 막 계속 이런 식으로 5년이 가잖아요. 네.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됩니다. 다음에 한동훈 장관 있는데 왜 그래요? 한동훈 장관 있는데. 아니 그때 열기가 없으면 어떡할 거야? 아니 그 둘이 안 찍으면 어떡할 거냐고 보수파들이. 찍을 수밖에 없어요. 키가 20cm가 차이 나거든. 둘이 나란히 서 사진 찍어봐. 찍기가 싫어. 알겠습니다. 왜? 이재명 찍으려고? 자기는 겁나 받아달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도 안 받아줘. 내가 뭐 던지면. 정말. 아니 한동훈 장관을 나 비하하면 나는 내가 언제 한동훈을 비하했어요. 또 이 사람 또 플레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좀 저 워낙 좋아해요. 사이즈가 잘 안 나와서. 근데 그 자녀분들 지금 손이 지금 6살이면 손이 한참 많이 갈 텐데 맞습니까? 안 그래도 네. 그 최근에 만 5세 입학 얘기도 좀 있고 했었잖아요. 네네, 엄마들이 언제 그 직장 다니다가 딱 퇴출이 아니고 뭐 사표 냈는지 네, 네, 언제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1학년 애기. 때. 그리고 둘째 나왔을 때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진짜 많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애를 학교에 입학시킨다는 일이 그 여성 워킹맘들한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 5세 입학 얘기가 나왔을 때 엄청 일어났던 거고 전 이해를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관두셨잖아요, 그분. 그렇죠. 순애 누나? 네. 그러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 같은 경우는 지지율 좀 좋을 때 해도 이게 욕먹는 말인데 때와 장소도 안 가리고 그리고 국민하고 합의도 하나도 없이 그냥 덜컥 발표하는 거 맞아요. 보면 난 믿기지 않는 게 그냥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한번 좀 어떻게 생각 한번 해볼까? 이런 정도가 좀 퍼진 거 아니에요 혹시? 난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 어떻게? 나도 좀 이해가 안 그렇게 가요. 어떻게 그게 지금 그렇게 나왔는지 정말 좀 혹시 그렇습니다. 있잖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네. 뭐 여성의 정치 진출이 조금 활발해졌지만 믿고 따를 만한 이렇게 표상이 될 만한 여성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혹시 뭐 어떤 존경하는 여성 정치인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MBC 스트레이트 나와서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선배가 아니 물어본 사람이 있어 나 말고 이런 놀라운 질문을 안 물었는데 제가 했어요. 예. 물어보신 건 우리 교수님. 물어보신 건 처음이네. 스트레이트 나가셨어요. 네, 그때 네. 이제 네. 이 이준석 담에서 그쪽 일이 있어가지고 예. 갔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제가 지난 정치권에서 있었을 때 네. 너무 안타까웠던 점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선배가 없다는 거. 음. 네. 그러니까 선배라는 거는 막 박근혜 위원장 이런 분이 선배 네. 아니잖아요. 예. 바로 위에 한 발짝 그렇죠. 먼저 간 선배. 내가 해보니까 이건 힘들던데 요건 요렇게 해라 말해주는 선배가 참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랑은 다 나를 어떻게든지 눌러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그러네. 없고 선배가 없어요. 너무 전 국민의힘에 지금 힘들었거든요. 약간 청년 여성 정치인이 딱 대표적으로 누가 있나? 배현진 의원도 40대인가? 배현진이 40, 언니가 저보다 40. 이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제가 그러네. 제가, 진짜 그래서 제가 할 정치 때는 언니 후배. 정치 후배네, 언니는 배현진. 안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 조선일보에 장례지도사를 한다는 얘기가 딱 신문이 좀 났을 때 한번 크게 났을 때 나경원 의원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나도 정치 선배가 없어서 힘들었어. 너에게 선배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멋있다. 저 감동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그냥 남녀라는 거를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남자 선배한테도 아니면 뭐 남자가 여자 선배한테도 어떤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되는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근데 여자 선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말이 중요해요. 그렇지 정말 중요해요. 그게 진짜. 맞죠. 여자연 적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여자연 적이 여자였던 적 아니 있어? 없대면 근데 여자가 없잖아 지금 정치인이 이런 방법이 그거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죠 저는. 윤미향도 근데 누군가의 멘토일까? 난 너무 궁금해. 그냥. 윤미야? 예. 누군가의 멘토냐고? 윤미향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 아 그럼요 있겠지. 아니 그 솔직히 뭐 김남국 구민정도 저쪽에서는 뭐 아. 다른 사람 엄청 많겠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8월 15일 네. 집에 태극기 다르셨죠? 오늘 비가 와가지고 안 됐어요. 지금 밖에 비바람 불고 난리죠. 요즘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장례지도사 하면은 좀 어떻게 좀 버십니까? 아 이건 그래도 업인데요. 예, 지금 생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돈이 벌려야 하죠. 예, 사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나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남편분도 직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맞벌이 하시는 거? 예? 그걸 아 자꾸 물어보지 마.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른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니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분명 가족은 안 돼.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당신 거기 나서 내 얘기하지 마 지금 이 정말 아니 어쨌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기 어쨌든 간에 8월 15일인데 네. 우리나라가 잘 돼야 할 텐데 우리나라를 이 베네수엘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세력하고 지금 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많은 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저기 실시간 채팅에서도 아주 선생님 애국심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손수조님께서 나오실 때 제가 하나 좀 혹시라도 좀 걱정됐던 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딱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하더라고. 예. 그래서 인간 말종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극우. 저는 구구. 예. 저는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저희 국민의힘 쪽 네. 여권에서 보수 우파의 여성 정치인이 상당히 더 부족하고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손주님 같은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비례대표 같은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이자스민 같은 그런 사람보다는 진짜 누구예요, 이자스민? 이자스민이라 있어요. 저기. 외국 사람이? 정의당 정의당. 걔가 우리 당에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 알죠? 새시대위원회 있잖아 이자스민이. 제가 처음 그 출마했을 때 필리핀. 하셨는데 넘어가셨어요. 영화 배우 아니고? 예, 영화도 출연하셨었어요.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 진짜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이 또 많으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그렇지. 다문화라도 무조건 다문화면 씨. 그분도 전략공천인가? 아니 뭐 비례대표인가? 비례대표 한 번 하고 지금은 이제 새시대 있다니까 새시대. 새시대. 새시대 진짜 말도. 어쨌든 자주 오늘 좀 나와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오늘 뭐 하고 싶은 말씀 더 있겠지만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네, 하여튼 정말 나와주셔서 아유, 정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수조 TV 좀 구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손수 TV 맞아요. 진짜. 손수조 TV 고맙습니다. 구독 해주시고 교수님도 한번 초청해 주시고. 네, 아이, 진짜로 그럼요. 한번 나와주세요. 아이, 그럼요. 교수님 저는 한번 뭐. 나오시면 완전 제가 예. 극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유튜버들이 나를 꺼려. 제가 나와줄까 그러면 됐다 그래.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그 연락 끊어. 저희 선수조 TV는 대환영입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내가 나와달라고 그러잖아? 그럼 또 당황해한다? 난 그게 짜증나요. 제가 8월 달은 좀 막상 못 제가 뭐 오시는 거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있어가지고. 진짜. 여권을 까는데 너무 바쁘셔. 좀 나와줘요 좀. 우리 친해. 우린 친해요. 알겠습니다. 너무 품격 없는 곳에 아니요. 모셔가지고 너무, 참. 네. 자
자, 당신. 자, 빨리. 네, 여기서 마치도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다시 보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미니 시사 유랑. 시즌 2였습니다.